이어서 종목별로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지 이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의 박진희 부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현재 보니까 상승 종목이 더 많네요. 한 1,200개에 육박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종목별로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어제 해외 시장 강세로 마감함에 따라서 오늘 우리 시장 초반부터 좀 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외국인은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 매도의 특징은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장 막판에 매도를 확 줄인다는 쪽에 약간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일단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어제부터 거래소 시장 강한 매도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장도 초반부터 개인들의 매도세에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연기금 오늘은 소폭 매도 보이면서 눈치 보고 있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과 경기 민감주들, 특히 지수에 연동하는 종목들 위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장 초반보다는 상승폭이 좀 줄어든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조선주들 좀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속에서 에너지 관련 섹터주들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강도 초반에 강하게 출발했습니다만 매물이 곧 나오는 모습 소폭 보여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상승 초반보다는 좀 탄력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 전반적으로는 일단 보험주들이 소폭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강했던 종목들이 오늘 소폭 좀 약한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쪽이 어제 오후장부터 밀리기 시작했는데요. 오늘도 소폭 약한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한미약품, 셀트리온, 종근당 등이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셀트리온이 좀 어제 오후부터 조금 약한 모습이 좀 이어지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오늘 거래소 시장에서는 LG전자 강한 흐름 좀 이어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일단은 이슈들이 나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조금씩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상승세마저도 약간씩 약해지는 모습들이 종목별로 나타나고 있어서 기관보다는 개인과 외국인의 매물을 좀 시장이 좀 강하게 막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좀 골고루 조금씩 소폭 상승하고 조금씩 상승하고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디스플레이 장비 쪽에서는 일단은 오늘 비아트론 정도 좀 강한 흐름 좀 나타나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 디스플레이 장비 SFA라든지 테라세미콘, 그다음에 AP 시스템 등은 좀 약한 흐름. 오늘 원익 IPS는 좀 비아트론과 함께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네요. 네. 오늘 상승 종목이 훨씬 더 많은데도 사실은 체감 온도가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미미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그 가운데서 LG전자 이야기를 좀 해주셨죠. 현재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 가운데서 가장 좀 탄력이 좋습니다. 그 사이에 또 한 3%에 육박하는 상승 흐름인데요. 뉴스 있다면서요? 네, LG전자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계속적으로 좀 수급이 많이 좋아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LG 같은 경우 휴대폰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많이 나타난다라는 이유들도 좀 많이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는 자동차 부품주 섹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일단 자동차 부품 쪽에서의 향후 기대감을 좀 많이 키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단기적으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본다라면은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좀 있는 그런 시장에서의 흐름이 좀 나타나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가격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거래소 시장에 대부분의 대형주들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LG전자가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를 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초대형주보다는 중형급에서 좀 선택이 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LG전자 전체적인 흐름, 크게 여러 가지 뉴스나 이슈들보다는 가격적인 메리트와 향후의 기대감으로 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전자 같은 경우 직전 고점대 부근인 한 57,000원에서 8,000원 부근에 좀 강한 저항대가 있다라는 점 좀 염두에 두시고요. 다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52,000원 정도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일단은 좀 보유하시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노려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냥 최악에서 좀 벗어나는 흐름을 내년에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시장은 좀 점수를 많이 주고 있는 것 같고요. 기관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좀 양호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으로 일단 시장에서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주들도 좀 비슷한 이유로 오르는 것 같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좀 지났다라는 이 증권사 레포트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현재 조선주, 빅5 모두 다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투자 판단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어제도 이 시간 통해서 현대미포조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선주 중에서 가장 유일하게 좋고요. 내년도 전망이라든지 실적, 모두 수주, 이런 부분들에서 양호한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이나 이런 종목들과는 좀 다르게 내년에 유일하게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조선주라고 보여져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레포트도 좀 나왔고요. 조선 업황이 바닥입니다. 구조조정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무리한
수주도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서서히 실적 개선 나타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대우조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보다는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같이 대부분의 좀 악재를 털어낸 종목들을 좀 집중해 주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의 거래소의 트렌드입니다. 최악의 종목들이 일단은 최악에서 벗어난다라는 측면에서 구조조정 여파를 다 겪고 난 종목들 쪽으로 좀 수급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뭐 기술적이나마 또 뭐 기관의 수급이나마 이렇게 좀 들어오면서 저점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지수가 2000대에 걸맞는 지수 관련주들의 흐름을 나타내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지수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폭이 큰 종목들 위주로 해서 저점에서 계속 순환 반등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을 충분히 좀 인지하시고 종목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는 그런 트렌드에도 좀 맞는 것 같고 또 개별 뉴스까지 있었잖아요. 그런데 장중에 한 7% 오르다가 현재는 상승폭을 좀 빠르게 반납합니다. 이 종목도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일단 두산 인프라코어 공작기계 매각 때문에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좀 선정했다라는 뉴스 나오면서 장 초반 강했습니다만은 좀 매물이 빠르게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죠. 사실 대우증권 같은 경우도 매각 관련해서 급등했다가 다시 또 급락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왔다시피 요새 좀 이슈가 나오고 나면 바로 매물을 맞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두산 인프라코어 일단은 그만큼 회사가 좀 좋지 못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주가 자체는 사실 어제 좀 일정 부분 좀 바닥을 좀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 이 종목도 5,600~700원대 강력한 돌파가 나오지 않는다라면 계속적으로 좀 지지부진한 박스권 흐름 이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보다는 보유하신 분들이 좀 반등을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신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라도 손절선을 어제 종가 정도로 설정해 놓고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현재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5,600원대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좀 추가적인 상승의 판단 모멘텀으로 좀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주가 흐름만 자체로 놓고 본다라면은 아직도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물을 받고 있다라는 점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줄어드는지 여부를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우증권도 잠깐 좀 이야기해 주셨죠. 오늘 새 주인의 발표가 되죠. 미래에셋증권은 오늘도 좀 상승하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대우증권의 유력한 후보자로 이제 미래에셋이 떠오르고 있는데 대우증권은 지금 뭐 투쟁을 불사한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사실 나왔습니다. 뭐 KB 쪽을 상당히 좀 선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대우증권 내에 이제 노조에서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상황입니다만은 그래도 산업은행이 이제 대주주를 이제 다시 새롭게 찾는 과정 속에서 이제 우선협상 대상자가 누가 되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할 수도 있겠는데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은 대우증권의 좀 불확실한 미래가 조금 더 가셔야 된다라는 측면은 있겠습니다만은 증권주는 뭐 기본적으로 시장이 좋아져야 되겠고 수익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셔야 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대우증권 주인이 누가 됐던 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10,000원을 지지선대로 11,000원을 저항대로 위든 아래든 뚫리는 쪽으로 빠르게 대응을 하신다라면은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하락 종목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쪽으로 코스닥은 좀 매물이 좀 집중된다라고도 이야기가 잠깐 좀 나왔는데요. 오늘도 좀 하락하네요. 네, 셀트리온 최근에 계속 매도가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셀트리온은 아마도 세금을 회피하고자 하는 매도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정도면 대부분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좀 고생하신다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특별히 본다라면 오늘 정도가 가장 그 매물의 피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정도까지만 셀트리온을 고생하신다 생각하시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 수준에서 78,000원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일단은 조금 추세상에서의 조정으로 좀 봐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이 매물이 다 소화가 되고 난다라면은 긍정적인 흐름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 어제도 뭐 다른 제약바이 많이 약했는데 셀트리온과 종근당은 그나마 좀 선전했었는데요. 이 두 종목으로 내년에는 좀 더 압축한 투자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투어 좀 보겠습니다. 3거래일 연속해서 하락하는데요. 계속해서 좀 바닥권에서 움직이네요. 어떻게 보세요? 면세점 관련주들이 좀 많이 약합니다. 최근에 뭐 호텔신라도 많이 약하고 두산도 약하고 뭐 하나투어 다 마찬가지죠. 면세점 관련주들이 뭐 승자의 저주라고나 할까 뭐 그런 뭐 뉴스도 보셨겠지만 기본적으로 투입돼야 될 돈은 많은데 5년마다 한 번씩 다시 재선정 받아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태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면세점 관련주들은 좀 부담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투어 내년에는 좀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투어 여기서 한 105,000원 선에다가 마지노선 설정하신다라면은
조정 시마다 좀 긍정적인 접근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가격적인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뭐 거의 고점에서 반토막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바닥 잡기가 조금 더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오히려 11만 원 이하권에서는 가격적인 메리트를 좀 봐주시는 전략적인 좀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